살하고 당뇨하고는 관계없거든요. 근데 살이 찌면은 당뇨가 오더란 얘기지. 고혈압이 오더란 얘기 똑같은 겁니다. 손실이 딱 나버리면 사람이 변해버려요. 다 바보가 돼버리는 거야. 똑똑했던 과학자들도 손실 딱 나면 바보가 돼버려요. 에이, 뭐 모르겠다, 뭐. 눈 감고 들고 있자, 그냥. 언젠간 본전 주겠지. 이카완 얘기라. 분석할 때는 존나게 분석해가지고 종목을 잡아놓고, 막상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다 눈 감아버려. 에라이, 모르겠다. 본전 오겠지. 이러면서 본전 심리가 발동해버려. 그 순간에 망하는 겁니다, 그냥. 그 순간부터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경제학 박사든 IQ 200이든, 뭐, 삼성전자 뭐 회장이든 관계없습니다. 딱 손해를 보는 순간 사람은 바보가 돼버려요. 지능 IQ가 10 이하로 떨어져 버려요. 원숭이처럼 돼버립니다. 원숭이보다 못하게 돼요. 물고기처럼 눈만 깜빡 뜨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게 제대로 된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렵잖아. 다 어렵잖아, 그냥.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요구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잘하는 것만 하시네요. 잘하는 것만. 제가 이런 거를 뭐 다 잘해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이게 다 몰라요, 이거. 다 포기했어요. 머리 아픈 거 싫어하거든요. 공부하는 거 싫어. 이게 바로 연구, 뭐 공부, 나머지 공부, 주말에 공부, 뭐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 나 막 귀찮아서 안 해, 그냥. 똑똑한 사람들은 해야 되겠지만, 그죠? 이거 하게 되면 이게 부자가 됩니다. 큰 부자가 돼요, 큰 부자가. 왜? 시장의 모든 패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큰 부자 되죠. 이런 장은 저점에서 잡으면 더블 준다. 제가 한 번씩 말하지, 그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건 시장에 뭡니까? 100분의 1밖에, 100분의 10밖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10%밖에 안 돼요. 10%밖에 안 되는데도 저 이런 거 잘 잡아요. 이런 거, 최저점 이런 거. 굉장히 잘 잡습니다. 근데 이걸 다 연구하게 되면 이제 이걸 확률이 점점 높아지겠지, 그죠? 그럼 10번 중에 한 9번이 만약에 여기서 더블 준다 그러면 이거 1000만원 가지고요. 한 1년만 굴리면 100억 금방 돼버립니다. 이렇게 해야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2단계 건너뛰고 그냥 대충 산안하고 들고 있지, 그죠? 그래야 제스 조모 부자가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로또 1등 하듯이, 그죠? 여러분들 그런 거 보면은 막 나도 가능할 거야 하면서 판타지 소설 적으면서 돈 벌어가지고 뭐 차도 바꾸고 집도 사고 해외여행 댕기고 뭐 맨날 그런 소설 쓰고 앉아있지, 그죠? 근데 그게 되려면은 이런 단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건 멀고 먼한 길이래.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건 잘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해놓는 거라. 이거를 정해놓으면은 이거의 문제점이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의 문제점이 아까 전에 뭐랬습니까? 손실 나는 거잖아요. 손실 나는 걸 줄일 수가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지 안 하면 돼요. 하지 마라. 내가 하지 마라 하는 거 안 하면 돼요. 이건 영원히 안 하면 돼요. 언제 하면 됩니까? 이걸 다 파악하고 나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하면 돼요. 이때는 이미 이게 뭡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확 정해져 있거든요. 제가 굳이 여러분들한테 하지 말라고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이건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스스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딱 확신이 들면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없잖아, 지금요. 없으니까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나중에 깨달으면 이미 늦었어요. 깡통 차버렸거든. 이 두 개만 잘하면 돼요. 이 두 개만. 그럼 잘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자기가 자기의 성향이라든가 자기의 매매 스타일, 자기의 자금 능력 이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내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했다. 뭐 투자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 스케일도 있었기고 뭐 데이 트레이닝도 있었기고 뭐 중투, 장투 있는데 이런 성향 그리고 내가 직장을 다니느냐 아니면 백수냐 이런 거 내가 하루 종일 매매를 할 수 있느냐 매매를 못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감안해 가지고 자기한테 적합한 매매를 찾아야 되겠죠. 예를 들면은 나는 아침 9시부터 해가지고 11시밖에 매매를 못 하는 사람이라 그럼 요 안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이걸 못 찾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일을 해야 되는데 12시에 일 안 하고 앉아가지고 밥도 안 먹고 앉아가지고 주식하고 앉아있는가. 오후에 바이어 만나야 되는데 바이어 만나기 직전까지 주식하고 앉아있는 거라. 그러니까 표정이 좋을 리가 있습니까? 맨날 똥찌그레한 표정 지니까 바이어가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지, 그죠? 그러니까 자기하고 약속도 못 지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 버린 거죠. 그러니까 직장도 잘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상황과 여건에 맞춰서 자기가 잘하는 매매를 찾아야 되는 거죠. 이거 찾아야 돼요. 찾아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이걸 시간이 지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연구를 하면은 대박이 나는 게 연구 안 하면은 저처럼 밥만 먹고 사는 거죠, 그죠? 매매 좀 잘하는 사람으로 되겠죠.
요렇게 살아도 되고요. 뭐 인생 뭐이냐하고 대박 한번 노려보고 싶으면 이렇게 가도 돼요. 근데 이렇게 가는 거는요, 한참 뒤에 얘기죠. 그죠? 여러분들이 5년 정도를 시장의 패턴을 다 분석을 하고 이렇게 갔을 때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전에는 뭡니까? 불가능해요. 왜? 여러분들 확률이 너무 낮아서 그래요. 확률이 낮아서. 이거를 일단 빨리 90% 올려줘야 된다는 얘기라. 90% 올라가면은 이런 상황들을 감안해 가지고 자기가 잘하는 것을 하면 돼요. 잘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만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오거든요. 여기 오면은 여기서 조금 더 발전을 시켜 가지고 95%까지는 끌어올리면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고 이제 대박이 나는 이런 구조가 되지 않겠나. 이게 아니면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전 재산을 50%의 확률에다가 베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전의 앞면 뒷면. 성공하면은 100% 먹는 거고 실패하면 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대부분 다 택하고 있어요. 이거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뭡니까? 이 확률상 내가 자금이 1경이 있지 않는 이상은 뭡니까? 이 확률은 뭡니까? 0에 수렴하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그죠? 100번 돌려가지고는 0입니다, 이거는. 1경번을 돌려야지 겨우 50%의 확률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야? 진짜 인생 도박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라. 뭐 아니면 돈 거라. 이거 아니고는 이게 될 수가 없는, 대박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돈이 많아야 된다는 게요. 100만원 가지고 1000만원을 만들었어요. 한 방에. 그럼 1000만원이 1억이 될 가능성이 한 번 더 먹을 가능성이 몇 프로 됩니까? 그럼 산술적으로 확률로 봐도 25%지, 그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의 승률이 50%밖에 안 돼. 그러면 이거를 곱하기 50%를 나누기 2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손실을 볼 때는 10배를 본다고 그랬습니다. 10배를. 그럼 20분의 1 되는 거죠. 20분.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걸 벌 수 있는 확률은 0.0001%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야? 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생 뭐 있냐 하고 도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로 10배를 먹어서 100억을 벌거나 빵원이 되거나 이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100만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억을 벌거나 빵원이 되거나 가능성은 제로다, 이거는. 0.001%가 제로입니다. 왜? 얘기했잖아요. 이게 되려면은 더블 이렇게 계속 먹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먹으려고 그러면 확률이 100%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고 일지를 적으라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의 승률은 몇 프로가 되냐 이거죠. 여러분이 실제로는 오늘도 벌고 내일도 벌고 모레도 벌고 그 다음날도 벌고 이렇게 계속 벌었어요. 근데 이 항목을 한번 따져보자고. 이날 벌은 20만원 시작하자마자 바로 벌었습니까? 장중에 마이너스 50만원 났다가 그죠? 그러다가 재수 좋게 플러스 나서 20만원 수익으로 마감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거는 뭡니까? 실패죠 사실은요. 이거는 매매 횟수로 보면 뭡니까? 한 번은 실패, 한 번은 성공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뭡니까? 이거 50%밖에 안 돼 확률이요. 이 90% 아니에요 이거는요. 일별로 비록 10일 연속 수익을 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따져보면은 실제로 확률은 50%도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잦은 매매를 하면 할수록 확률은 뭡니까? 떨어집니다. 매매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확률은 떨어져요. 아무리 실력이 좋은 사람도 얘기했다시피 50%밖에 안 되듯이 이것도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예측이나 확률에 의해서 매매를 하기 때문이지 그죠. 그게 아니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나 내일 시장 오른다 100% 맞춰봤다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확률 게임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잦은 매매를 하면은 실제로 확률은 50%밖에 안 돼요 사실은요. 제가 999번 멍닥하지만 실제로 이거는 얘기했지만 과장이 심하다는 얘기지 그죠. 과장이 심한 거예요. 근데 하다 못해가지고 10일 연속 수익도 못 내는 사람이 아까 전에 했다시피 이렇게 해가 수익을 내겠다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죠. 나도 안 되는데 나도 이거 이렇게 못 갑니다. 왜? 이걸 해야 되거든. 근데 이거를 하기 싫어. 이건요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 쉽게 말하면 제 정도의 어떤 매매 능력과 상황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서울대 다니는 똑똑한 사람, 대가리 존나게 좋은 사람, 이
요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요거 연구하고 뭐 시행착오 없고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이제 똑똑한 사람이 유리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 부분에서 똑똑한 사람이 유리한 거는 뭐다?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예요? 대가리 나빠도 주식이야 돈 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식에서 돈 버는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머리 좋다고 해서 주식을 돈 버는 사람이 아니다. 아까 전에 머리 좋다고 해가지고 머리 좋다고 해가 괜찮은 법은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에 남들은 10번 책을 읽어야 되는데 똑똑한 사람들은 한두 번 책 읽으면 이해되거든요. 이거를 제외하고 똑똑한 사람이 돈을 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아예 없습니다. 머리가 나쁜 사람도 돈을 벌 수 있고 뇌졸중 걸린 환자도 돈을 벌 수가 있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원숭이 지능마가 있는 사람들도 돈을 벌 수가 있는 게 주식 투자예요. 왜? 잘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잘하는 것만 계속 하면 돼요 그냥. 그러면 언젠가는 이렇게 올라올 테고 이게 느린 사람은 5년 봐야 되고 빠른 사람은 6개월 봐도 됩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6개월 봐도 돼요.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여기서부터 머리 좋은 사람은 진짜 대박으로 갈 수 있는 길. 대박이라는 게 꼭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것도 아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전문가입니다. 제가. 근데 제가 시장을 참 잘 맞춰요. 그래서 저에게 회비를 내는 회원이 한 10만 명이 돼요. 그럼 저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한 달에 100억씩 버는 거예요. 그 사람도 대박인 거죠. 꼭 뭐 매매를 해가지고 대박을 내야 됩니까? 매매를 해서 대박을 낸다는 것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100억을 가지고 있으면요. 매번 1억씩 지르면은 이 사람은 돈은 안 날릴 거예요. 이 정도 되는 실력이면은. 왜? 100억 가지고 1억씩 질렀는데 99번 실패를 했어요. 근데 99번째 다시 100억을 벌었어. 그럼 이 사람은 뭡니까? 퉁치면 101억 벌었지. 그죠? 이 사람 1억 벌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00억 가지고 있질 않잖아요. 기껏 해봐야 1000만 원 가지고 있잖아요. 많아봐야 3천만 원, 5천만 원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 돈 가지고 이렇게 하려면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3천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은 30만 원 이상 투자하면 안 돼요. 그래야지 그나마 이거하고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100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만 원 이상 투자하면 안 돼요. 그래야지 제가 얘기했던 이 부분과 비슷하게 나와요. 그럼 10만 원 투자해가지고 적절한 수익률 얼마입니까? 5천원이에요. 5천원. 하루에 5%. 그럼 100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루에 벌 수 있는 최대 한도는 얼마입니까? 5천원 밖에 안 돼요. 이렇게 벌면은 제가 얘기했던 식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5천원 벌려고 달리던 사람 누가 있어요? 1000만 원 가지고 하루에 500만 원 벌려고 하지? 그러니까 깡통 찬다는 얘기라. 하지 말아야 될 짓 하는 거야. 하지 말아야 될 짓을. 그러니까 이거를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여기서부터 체계를 갖춰가지고 자 A라는 체계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분석을 해보자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한 100가지 정도의 시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쭉쭉쭉쭉 이래가지고 Z까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거를 이제 묶어 이렇게. 얘는 1번 패턴, 얘는 2번 패턴, 3번 패턴 이렇게 묶어. 그래가 이 묶은 거를 또다시 뭡니까? 얘는 상승장, 얘는 하락장, 횡보장. 이렇게 점점점 처음에는 100가지를 공부를 다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거를 압축을 딱 시켜요. 이걸 압축을. 알겠다시피 압축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그죠? 압축을 시킵니다. 이렇게 압축을 시켜서 어느 정도 되면은 요것들이 이제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그럼 하나가 된 걸 가지고 하나로 보면 안 되지. 세 가지로 분류시킵니다. 이렇게. 상승, 하락, 횡보. 이렇게 세 가지로. 그러면 상승의 경우도 사실은 뭡니까? 상승의 경우도 알고 보면은 몇백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이거를 압축을 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분류를 시킨 거기 때문에 어떤 상승이 나오더라도 똑같은 상승이 되는 거예요. 어떤 하락이 나오더라도 똑같은 하락이 나오고 어떤 횡보라도 똑같은 횡보인 거예요. 시장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시장이었어요. 아래 위로 5포인트씩 막 움직여요. 이런 시장에서 딱 종가하고 시가와 종가가 똑같으면 횡보예요. 이것도. 장중에는 이게 상승도 되고 하락도 되고 막 되는데 결국 횡보잖아. 그럼 뭐야? 어떠한 상황이 와도 같은 횡보인 거라. 이러한 부분을 이미 뭡니까? 사전에 우리가 압축을 시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장이 나오더라도
별로 놀랄 필요 없죠. 근데 이렇게 나왔다. 자, 내가 아침에 횡보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미친년 널뛰듯이 널뛰다가 결국 횡보를 했어요. 그럼 내 말이 맞죠? 그럼 좋은 점이 뭡니까? 다음날 예측도 가능한 거예요. 그죠? 오늘 하루가 이렇게 될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예측은 맞췄잖아요. 그럼 다음날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어떨 때? 일정한 시점에서는. 즉 내일 아침 10시에 어떻게 움직일까를 저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제가 전날 계속 이렇게 올려드린 것처럼 아침에 올랐다가 내려갑니다. 내렸다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인 거죠. 이게 이 부분인 거예요. 얼마까지 수치가 얼마까지도 제가 알려드리지 그죠? 제가 수치도 얼마 289.7을 찍고 올라갈 거다 찍고 내려갈 거다 얘기해드리죠. 그럼 저는 두 가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언제 시점도 알고 있고 정확한 자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시점과 정확한 자리 그리고 흐름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시장에서 이 세 가지가 다지 그죠? 물론 이거 말고도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 가장 큰 걸로 보면은 시점과 시간과 이 흐름이거든요. 패턴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100% 정확하게 확신을 하지 못하지만 어렴풋하게 머릿속에서 그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는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그 단계가 왔는 거지 그죠? 이걸 쫙 이 많은 사실들을 이렇게 쫙 압축을 시켜 가지고 이거를 세 가지로 분류시켜. 저는 요 단계에 있는 거예요 지금요. 상승 하락 횡보에. 근데 요거를 충실하게 이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시장을 찔러도 잘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계속 수익이 나는 거죠. 계속 수익이 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요거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연구, 개발, 시행착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안 하던 짓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뭡니까? 내가 해야 할 짓만 했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짓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뭡니까? 요 부족한 부분을 이제 여기 채워나가야 되는 거야. 어떻게? 돈으로 치고박으면서. 손해도 보고, 수익도 보고, 손해볼 때 크게도 손해봐야 돼요. 왜? 버텨야 되니까. 이런 시행착오를 막 거치다가 이제 확신이 들면은 이제 여기서 대박이 딱 나오는 거라. 이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근데 난 요거 하기 싫어. 이 중에서 뭐 때문에? 돈 날리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1,000,000원 날려도 히덕 웃으면서 에이 그까짓 거 돈 뭐 익하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만원만 날려도 잠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후자입니다. 돈 날리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 날리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은 돈 날리면 안 돼요. 그게 가늘고 길게 사는 방법이에요. 가늘고 길게 사는 게 방법이죠. 그 이유가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제가 100억이 있으면 이렇게 안 할 필요 없지 그죠? 근데 제가 100억이 없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 연구가 시행착오가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 저는요. 왜? 이건 내 성향도 있고 내 매매 스타일도 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생활 환경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봤을 때 나는 이게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도를 안 합니다. 이 시도를 안 하게 되면 부자는 못 되겠지 그죠? 언젠가는 할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닌 거예요.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겁니까? 요 정도만 돼도 돈을 먹고 밥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하루에 10분 매매하고 쳐 놀면서 죽을 때까지 돈 걱정 크게 안 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연구소를 개장해서 만들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노후생활이에요. 노후생활. 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내가 성공한 요까지입니다. 요까지. 그래서 이건 노후생활에 정말 적합한 겁니다. 자, 노후생활 하는데 여러분들 5억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퇴직금 가지고 있고 뭐 집 있고 5억이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치킨집밖에 없지. 그죠? 치킨집 아니면은 주식 투자 아니면 뭐 개인 택시 뭐 PC방 카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돈을 날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돈을 날려버리면 집이 있고 하더라도 내 노후자금 5억이 내가 70세 돼가지고 5억이 있는데 이거 날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죽으러 가야 되는 거지. 말년이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그러면 이 5억이 계속 남아있으면 돼요. 그죠? 남아있으면 돼요. 근데 5억이 남아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생활비라 생활비. 그죠? 생활비가 문제라.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이 짓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이 짓을 하는 게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돈도 날리게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돈도 안 날리면서 5억이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이건 그대로 이건 날리면 안 돼.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생활비만 나오면 돼요. 생활비가 얼마 필요합니까? 자, 70세 노인들 얼마 필요합니까? 한 달에 200만 있으면 되죠. 그럼 자녀 있으면 자녀 용돈도 받을 끼고 하겠지만 없다고 가정했을 때 한 달에 200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밥 먹고 살 수 있습니다. 5억은 그대로 있고 생활비 200만 있으면 돼요. 얘는 그대로 와야 돼요. 5억이. 날리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90세까지. 얘만 꾸준하게 유지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말년에. 또 돈도 남았기 때문에 자식들한테요. 아버지 고맙다고 제삿날 비싼 음식 제삿밥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노후 생활의 최상이죠. 최상. 노후 생활의 최상의 방법입니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 이거지. 그죠? 요걸 가능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왜? 제가 그렇잖아요. 제가 그렇잖아요. 저는 노후 생활 걱정 안 해요. 아프지만 않으면 된다 생각해요. 저는 아픈 게 제 걱정이에요. 아프지만 않으면 돼요. 죽지만 않으면 돼. 그리고 병신만 안 되면 되고 장애만 안 얻으면 돼요. 그러면 이대로 100세까지 쭉 가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데 돈 아까워서 뭐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돈이 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도 돼요. 집만 있으면 돼요. 집만. 현금으로는 한 1억만 있으면 돼요. 그럼 죽을 때까지 그냥 남들보다 더 좋게 살 수가 있어요. 이게 없어도 된다는 얘기. 이게 하나도 없어도 됩니다. 이게. 근데 이렇게 있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 이렇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고위직 뭐 관료라든가 아니면 뭐 삼성전자 뭐 이런 정말 극히 일부에 있던 머리 좋은 사람들만 받는 거지. 일반 시민들은 이거 불가능하거든요. 요것만 가지고 먹고 살아야 돼. 노후 생활을. 불가능하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게 주식 투자이긴 한데 길을 잘못 찾으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주 시장 보려고 봤다가 지금 실뜨는 소리로 또 시간이 흘러갔는데요. 아까 전에 다음 주 시장은 별 거 없으면 요게 다네 그죠? 요게 좀 더 높으면 요까지 가는데 요게 다다. 요 아래로 깨지면은 뭡니까? 밑으로 내려올 기고 붕괴하면 올라갈 거다. 근데 이 경우의 수를 얘기했지 그죠? 경우의 수 아까 전에 맨 초기에 몇 번 얘기했습니다 제가. 초기에 이거를 다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대충 봤을 때 요 안에 움직일 것 같아. 뭐 그 정도만 보고 나머지는 뭡니까? 시장의 대응이지 그죠? 시장의 대응. 왜 자꾸 대응을 얘기합니까? 3포인트 이상 움직이니까 그런 거예요. 3포인트 오르고 내리면은 콜과 풋이 가격이요. 급격하게 오르든가 3포인트인데 지금 이 외가들이 보세요. 몇 프로 왔습니까 지금 이게? 미쳤지 그죠? 3포인트 올랐는데 외가들이 지금 미쳐가지고 지금 양압이 뭐 미쳐 날뛰고 있잖아요. 그 3포인트 이상 오르고 내려버리면 분석의 의미가 없어요. 콜은 콜대로 시세 주고 풋은 풋대로 시세를 줍니다. 얘는 봐요. 내린 것도 없어. 풋은 내리지도 않고 콜은 존나게 올라가는 거죠. 이상하지 그죠? 미쳤지 시장이 그죠? 이 미친 시장을 분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아침에 또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